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이제 SPA라고 하는 리액트만의 독특한 개발 방식이에요. SPA가 어떤 의미냐면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입니다. 하나의 HTML 페이지로 다수의 페이지 효과를 나타내는 구현 방식이에요. 리액트는 그래서 HTML 파일이 화면이 많아져도 항상 HTML은 하나예요. 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그 HTML 태그를 생성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제부터 그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이제 추가적인 패키지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리액트 자체의 기능은 아까 봤었던 기능 말고 뭐 크게 대단한 게 없는데요. 이제 리액트 확장팩으로 나온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걔네가 이름을 웬만해서 앞에 리액트를 붙이고 나와갖고 이게 마치 리액트에 속해 있는 것이냐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좀 종종 있는데,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할 때 라이브러리 넣었던 것처럼 이제 추가 라이브러리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치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앞으로 예제들이 누적될 때마다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라우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라우터라는 게 이제 풀어보면 분배기란 뜻이에요. 이게 원래 하드웨어 용어였는데 요즘은 소프트웨어에서도 들어가요.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하드웨어 중에 대표적인 건 IP 공유기입니다. 일반 가정집에 랜선 하나 들어갔잖아요. 인터넷 여러 개 가입 안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공유기에 꽂아서 여러 개 그 디바이스들이 나눠서 쓰는 거죠. 이게 라우터거든요. 리액트는 index.html이라고 하는 페이지 하나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URL로 이 파일에 접속을 하면 URL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선택적으로 분배해서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URL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그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가 바뀌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그 자바스크립트에 추가된 기능 중에 히스토리 객체를 통해서 URL을 변조하는 기능이 있어요. 원래 자바스크립트 기초 수업할 때 히스토리 객체를 직접 그 사용하는 거를 이제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왜냐면 리액트의 원리를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준비했었는데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덜어냈습니다. 왜냐면 이 히스토리 객체를 전혀 몰라도 리액트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자, SPA 개발의 장점은요, HTML 파일 딱 하나만, 최초 접속 시에 이 파일 하나만 이제 접속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자바스크립트로 작동을 하는 거라서 실제로 파일이 이제 링크를 클릭해서 화면을 이동한다 해도 통신이 발생하진 않아요. HTML을 새롭게 다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좀 비대해질 수 있죠. 이거는 코드를 나눠 짜는 기법으로 해결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분할 작성하는 거죠. 우린 처음부터 페이지마다 코드를 분할할 겁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HTML 파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SEO에 취약해요. SEO라고 하는 게 검색 엔진 노출 설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리액트에다가 백엔드 기술을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가장 각광받는 프레임워크가 Next.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어떤 식이냐면은 리액트가 있으면요,
여기에 약간의 세팅을 접목해서 Next.js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Next.js의 범위가 리액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리액트를 공부하고 있는 거지, 실제 실무감은 리액트는 안 씁니다. 거의 얘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이제 백엔드를 자바 스프링이나 PHP처럼 좀 전통적인 백엔드를 쓸 때는 그냥 순수 리액트를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노드랑 같이 쓸 때는 웬만하면 Next.js로 가요. 자, 그럼 이제 SPA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인지 프로젝트 또 새로 만들고 진행해 볼게요. 자, yan create react app 02 simple SPA라고 프로젝트 만들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만들고 나면은 이제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명령 프롬프트 다시 열고요. 이제 yan set 버전 vary yan install 한번 치고, 이제 생성된 프로젝트를 리액트로 열어줘야죠. VS 코드로 열어야죠. 그 다음에 yan rc.yml에서 노드 모듈스를 pnp라는 값으로 바꾸고요. pnp요. 그 다음에 package.json에서 ESLint config라는 요 값을 뭐 이상한 값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인식 못하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yan install. 자, 그 다음에 이제 GitHub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git이라는 폴더랑 .gitignore 요거 두 개 지우시면 돼요. 요거 두 개 삭제하는 명령어를 제가 1교시 교환에 넣었던 건데, 그 .git이라는 폴더가 이게 숨긴 항목이라서 숨긴 항목 체크하시면 보입니다. 폴더에서 직접 지우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준비가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rc 습성에서 폴더 안에서 안 쓰는 파일들 지웠어야죠. 그 다음에 index.js 열어서 불필요한 코드들 없애주고요.
자, 이 파일의 역할은 src 밑에 app.js의 실행 결과를 퍼블릭 폴더 밑에 index.html 파일 안에 있는 그 id가 루트인 요소에 렌더링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pp.js를 이제 초기화해 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시면 이제 프로젝트 가동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프로젝트 준비 과정입니다. 한 5분, 10분 정도 기다릴 테니까요. 여기까지 준비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프로젝트부터는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깔아줘야 됩니다. 까는 방법이요. 일단 요 가동 중인 요 백엔드를 종료하시는데 종료 방법은 여기서 컨트롤 C를 여러 번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C요. 이 명령창에서 컨트롤 C는 복사의 카피의 C가 아니라 캔슬의 C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환에 제시해드렸던 그 라이브러리를 깔아줍니다. yarn add react router dom 이라는 애를 깔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라우터라는 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index.js라는 여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URL에 의한 페이지 분할 처리를 위해서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애를 가져오는데 얘는 참조할 때 중괄호를 걸어줘야 돼요. 이게 이 모듈에서 모듈 만들고 나면은 내보내기 기능이 내보내는 게 있었잖아. 익스포트 하는 거요. 익스포트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받을 때 괄호를 넣고 안 넣고가 차이가 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일단 리액트 먼저 조금 본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앱이라는 태그를 이 앱이라는 태그를요, 이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태그로 감싸줍니다. 이게 그 라우팅 처리를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에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게 부가적으로 뭔가 좀 들어갈 게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기본만 세팅해 놓고요. 화면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src 폴더 밑에 page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 src 폴더 안에서 src 안에서 폴더 구성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src 폴더 밖에서는 소스를 못 만들어요. 자,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일단은 기본 페이지를 제가 3개를 만들 건데요. 일단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린 다음에 좀 다른 방법도 한번 보여드려 볼 거예요. 폴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자, 일단은 home.js 또 새 파일 하나 만들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다 지울 거예요. 지금 교환하고 다르게 가는 겁니다. about.js 그 다음에 main.js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파일 안에는 각각 나 무슨 페이지야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만 해 놓을게요. 딱 이 정도로 해서 나 무슨 페이지라는 거 알 수 있을 정도만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about입니다. 크게 복잡하게 안 갈 거예요. 구별만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home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예제대로면은 app.js에서 요 파일들을 임포트를 해요. home, about, main 이렇게 임포트를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태그처럼 사용했죠. home, about, main 이렇게 사용해 놓고 가동을 하면 한 페이지 안에 요 3개가 한꺼번에 다 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다 뜨죠. 자, 이제 여기에 라우터라는 걸 걸어 볼게요. 자, 링크와 페이지 구성에 필요한 기본 컴포넌트를 참조합니다. 리액트 라우터 도미란 패키지 안에서요. 링크라는 컴포넌트, 라우츠라는 컴포넌트, 라우트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얘네들을 라우츠라고 하는 태그 안에서요. 라우츠라고 하는 태그 안에서 거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슬래시라는 주소에다가 이 홈이라는 애를 걸어라. 그냥 다 걸죠. 홈. about이라는 주소에는 about이라는 컴포넌트를 걸어라. main이라는 컴포넌트에는 메인이라는 주소에는 이 아까 가져온 메인 컴포넌트를 걸어라. 요 이름을 여기다 걸어주는 거고요. 이거는 각각의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내가 부여하는 주소예요. URL이요. URL은 그냥 내가 맘대로 정해줘도 됩니다. 막 이렇게 정해줘도 돼요. 아무렇게나 정해줘도 돼요. 겹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링크를 걸게요. 리액트 코드에서 대체로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컴포넌트들이에요. 얘네들은 이 리액트 라우터 도면에 들어있는 거고요. 소문자로 시작하는 건 그냥 HTML 태그예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링크 걸 때 A 태그를 쓰죠. 리액트는 A 태그 안 씁니다. 리액트는 A 태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비교용이에요. 대신에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요. 이렇게요. 자, 얘를 가동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클릭하면은 페이지가 바뀌어요. 그쵸? 화면 바뀌죠? 일반 링크도 작동하죠. 자, 무슨 차이인지 볼게요. 두 개가. 개발자 도구를 열었어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경고는 지금 입력하고 아무것도 주소가 뒤에 안 붙었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주소가 슬래시거든요. 메인 첫 페이지. 이 슬래시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팅이 없다는 거예요. 메인 페이지로 보여줄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예제에서 무시해도 되겠죠. 네트워크 탭을 보면은 웹브라우저가 이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으로 다운받는 파일들이 보입니다. 자,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이 파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만큼의 파일들을 다운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넘나들면은 분명히 화면은 바뀌는데 여기에 새로 바뀌는 건 없죠. 그러니까 리액트는 첫 페이지 접속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다운받지를 않아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을 계속 그렸다 지웠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네트워크를 안 타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작동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특성은 모바일 웹 만들 때 굉장히 훌륭한 특성이긴 한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PC용 웹사이트 만들 때는 썩 그렇게 메리트 있진 않아요. 자, 그럼 일반 링크 클릭해 볼게요. 싹 다 리프레시 되죠. 일반 A 태그는 클릭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매번 다운로드 받아요. 그게 기존에 접속해 있던 페이지라 그래도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요. 하지만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한 번 받으면 그 다음부터 네트워크를 두 번 다시 안 타는 방식이기 때문에 A 태그는 안 씁니다. 신기한 거는 페이지가 넘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는 계속 바뀌어요. URL을 그냥 강제로 변조하는 거예요. 요소를 보면은 여기 메인이 나와 있죠? 그럼 클릭할 때마다 이 메인 부분이 바뀌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HTML을 계속 생성했다 지웠다 하는 거지. 브라우저 소스 보기 했을 때 나오는 HTML 코드는 우리가 처음에 열었던 index.html 거기서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계속 생성을 해내는 거지 실제 HTML 태그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검색 엔진은 실제로 존재하는 HTML만 긁어가요. 그래서 리액트는 검색 엔진에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상용 웹사이트에선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라서 실무에서 못 써요. 그래서 이제 리액트에서 끝나면 안 되고 리액트 다음 것까지 이제 스터디를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 과정이 우리 교육 과정이 이제 뒤에 포폴 이제 멘토링 해드리니까 2주 정도 들어있잖아요. 원래 이게 없었고요. 그 2주 동안 넥스트를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아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냐면 리액트 듣는 동안 이미 어려워서 다 지치셨어요.
더 이상 공부를 할 여력이 없는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주소가 홈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웹사이트는 브라우저 닫아놓고, 브라우저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브라우저를 열어서 그 중간 주소를 클릭하면 나오죠. 지금 이게 나오는 게 리액트가 지금 개발 버전이라서 그래요. 끌게요. 만약에 이제 작업이 완성됐다라고 하면 명령어를 내립니다. 얀 빌드라는 명령어를 내려요. 그러면은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쫙 합쳐줘요. 자, 그럼 이제 빌드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이 안에 일단은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성했었던 이 src 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스테이틱이라는 폴더 안에 하나로 다 합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다 병합이 돼요. 그러면 실제 서비스를 하는 거는 요 빌드 폴더 안에 있는 것들만 이제 온라인에다가 업로드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상태는 아니니까 그거를 비슷하게 따라해 보려면은 빌드 폴더 안에 있는 HTML 파일을요, 라이브 서버를 열면 돼요. 자, 그럼 나오죠? 작동합니다. 이제 이 주소를 복사해서 브라우저 닫고 입력해 볼게요. 원래 웹사이트를 중간부터 접속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하지만 리액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ndex.html 밖에 없어요. 아까 주소가 http 뭐 주소 한 다음에 /about이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안에 최소 about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index.html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고요. 그래서 중간부터 접속하면 페이지를 못 찾습니다. 중간부터 접속하는 거랑 똑같은 게 일반 A 태그예요. A 태그 클릭하면 페이지 못 찾습니다. 그래서 A 태그 쓰시면 안 돼요. 실제로 index.html 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둘째치고 실제로 주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실존하는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가져갈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용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PC용으로는 그렇게 많이 좋다, 뭐 그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 리액트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웹사이트 하나 안에 페이지가 이렇게 여러 개씩 존재하잖아요. 근데 리액트는 페이지 하나씩을 각각 개별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돼요. 장바구니 페이지 하나만 이제 리액트로 짠다. 각각의 페이지가 독립적인 사이트가 돼서 그 사이트를 묶어야 돼요. 자, 다시 우리 프로젝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저는 페이지스 폴더 안에 이렇게 각각의 파일들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마 꽤 많은 리액트 책들이 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쓸데없이 폴더를 많이 만들면 불편하니까요.
근데 요거랑 또 다른 방식이요.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 폴더들 안에다 하나씩 넣을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참조할 때 페이지스 폴더 안에 홈이라는 폴더 안에 home.js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을 인덱스로 다 바꿉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폴더 이름은 저는 다 소문자로 적어요.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하위 페이지를 담당하는 컴포넌트들을 참조하는데, 직접 만든 컴포넌트들을 참조하는데, 임포트 경로가 폴더를 의미할 경우 그 안에 index.js를 가져와요. main, home, about. 페이지스 안에 메인 폴더. 경로가 왜 엉켰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문제 없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가끔 인식 못하는 경로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첫 페이지로 사용되는 컴포넌트는 주소를 슬래시로 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주소만 쳤을 때 거기가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전 버전에는 바로 직전 버전까지만 해도요, 여기에 그 extract true라고 하는 속성을 넣어줬어야 됐거든요. 원래는 첫 페이지에 저런 속성을 넣어줬어야 됐는데, 지금 경고가 안 나오네요. 그 속성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얘를 안 넣어도 되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빼시면 되고요. 여기 링크 주소도 슬래시로 맞춰줘야겠죠. 자, 2단원 자료를 드리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풀소스고요. 이게 양이 많아서 아마 오늘 다 안 끝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까지만 스텝 1이라고 따로 드렸으니까요. 요거만 먼저 완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양해를 드릴 경우, 여태까지도 잘 지키지 못했지만 리액트부터는 진짜 제가 수업 시간을 이렇게 딱 정시에 끊을 자신이 없어요. 내용이 단원마다 좀 난이도가 좀 높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진행되는 시간이랑 쉬는 시간은 좀 제가 임의로 좀 할당하겠습니다.